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악보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지금 요거는 이미 그거를 이제 우리 방송 두 번째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에 관한 사항.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혐오라는 단어가 모호하기 때문에요. 그럼 넘기세요. 대부분 들어가고 있어요. 왜? 성평등입니다. 넘기세요. 그리고 거기다 인권적 제티브. 그 다음에 인권을 교육시켜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기업, 직장, 이용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든 여자든 명이든 아니면 남자든 아무튼 결혼과 같이 결혼하는 거죠. 모호한 걸 넣어서 결혼하면 되고 성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자고 공법 대책. 여기 이제 낙태를 무제한 낙태 허용법이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사람이 그래서 남인순, 이수진, 박준희.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산 낙태. 그러니까 거의 애기 낳을 때가 다 된 태아도 죽일 수 있고. 그래서 무제한 낙태. 그 다음에 약물 낙태. 약으로 낙태할 수 있고. 약을 이제 그런 미성년자도 그걸 구입해가지고 집에서도 낙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낙태는 이제 범죄가 아니고 그럼 태아의 생명권은 완전히 박탈됩니다. 그 다음에 용어도 바꿉니다. 지금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인공임신 중지. 그러니까 마치 임신하다가 중지한 것이다. 이런 이름을 바꿔가지고 쉽게 낙태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건 조금 더 설명이 있는데 보면은 이 만삭낙태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요즘은 반려견 집에 있는 개를 죽여도 3년 이상 징역입니다. 근데 어떻게 만삭낙태를 죽여도 무죄냐 이렇게 보다는 거세요. 네, 보면은 이제 약물낙태의 부작용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면은 지금 얼마나 낙태하는 중에 약물낙태 시도하는 사람이 얼마며 또 실제로 그게 후유증이 뭔지는 정신적 후유증이나 신체적 후유증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얼마나 이 낙태라는 것이 여성들 자신에게 얼마나 안 좋은지를 표현해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문제입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그 다음에 의사협회, 의료윤리연구회, 생산생명연구소, 이런 데서 전부 다 이제 약물낙태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론조사입니다. 약물낙태로 보면은 70% 가까이 반대하고요. 만삭낙태도 보면 50% 가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주교나 개신교가 열심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여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는 성평등가족위원회. 원래 이게 여성가족인데 성평등가족 이름을 바꿨어요. 자, 요거는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꾸는데 요게 왜 나쁜가 하면 지금 중앙성평등센터나 지방성평등센터가 있어요. 근데 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반대하고 있어요? 왜?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다릅니다.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이지만 그냥 성평등하면 이건 LGBT를 다 포함한 평등. 그래서 이 성평등이 확산되는 걸 우리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청 다 있습니다. 국회와 중앙성평등센터, 지방성평등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성평등 확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법안에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남녀 고용 평등제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넘기세요. 자, 이거는 이제 청소년 보호법인데, 이거는 인터넷, 요즘 애들이 얼마나 인터넷 많이 합니다. 거기 썼는데, 중독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 때문에 중독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애들이 자꾸 거기에 근데 이걸 법안은 중독을 빼는 거예요. 왜 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걸 빼는 것을 우리가 좀 우려하는 거죠. 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행정안전위원회 앞으로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배려 중이고요. 여기는 5개 방법법 개정안. 자, 5개 방법이라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전단지, 현수막, 전부 다 5개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다가는 뭐가 있다면 문제는 뭐냐면 광고 금지 내용 중에 인종, 출신, 국가, 지역, 종교, 성별 등을 등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이 덩이 있으면 이 안에 이제 다른 것들이 성적 제한 이런 것이 들어가가지고 광고를 금지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사위에 결의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 등자가 빠지고 이렇게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집회 및 시법 개정. 요것도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혐오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까 혐오 표현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모호하다 그랬죠. 이 혐오라는 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회를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뭐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것도 다 이제 혐오 표현이라고 하면 우리가 집회 자체를 못하게 되니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혐오라든지 정오라든지 이런 모호한 단어를 써가지고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자 후보 개정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생명안전기본법. 이름은 참 좋죠. 생명안전기본법.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내용 안에 보면은 안전약자에다가 문화재약자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 다음에 그걸 어기게 되면 또 그 다음에 2년 이하의 징역, 뭐 벌금.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화재약자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문화재약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호하게 해놓으면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엉뚱하게 적용될까봐. 그래서 이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자, 이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넘겨주세요. 인권정책기본. 인권정책기본법은 차별금지법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권정책기본법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인권기구를 17개 관계시만 감안되게 합니다. 사실 인권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데 문제는 인권이 왜곡되기 때문에 잘못된 인권을 강요하는 그런 기구가 17개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도 인권 존중 책임을 묻어요. 그럼 기업 자체가 여기서 LGBT를 옹호하는 그런 배치를 하는 기업 안에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권위가 자기 권리를 묻는 증가, 이 인권적 기본법을 만들어지게 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권 안에 성적 제한이 포함됩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인권조례의 근거예요. 학생인권조례, 노동인권조례 되고요. NLP, 인권기본계획의 역시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외국에서 이제 하라는 걸 그대로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국제인권기구에서 차별금지법 만들라, 군대 내 동성애금지법 없애라, 온갖 나쁜 것들하는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유아 때부터 인권 교육을 시켜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기업, 직장, 이영리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 정책 기본법은 아주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농만정법. 이 생활농만정법은 뭐냐? 동성결혼 전 단계법이다. 요게 통과되면 그 다음에 동성결혼 합법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농만정법은 뭐냐 하면은 두 사람이 합의해서 생활농만적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지금 남자 2명이서 여자 2명이서 생활농만적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만두자면 이제 헤어져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생활농만적 관계를 맺으면 마치 배우자와 비슷한 권리입니다. 주택 청약, 건강보험료, 이게 다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남자 2명이든 여자 2명이든 아니면 남자 여자든 아무튼 결혼과 같이 결혼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권리를 줘서 그 다음에 동성결혼이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처리하는데요. 2024년 1월에 동성결혼 합법화 된 거가 39개인데 예외 없이 생활연금제법을 만든 다음에 합법화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사생활 되죠. 아까 말한 결혼 아니니까 이때 낳은 애는 다 사생활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1999년도에 생활연금제법을 만들었는데 그때의 사생활 비율이 42.7%인데 지금은 63.5%.
이걸 만들고 나니까 뭐 사실은 20% 건너죠. 근데 현재는 우리나라는 다 공산당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걸 만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생아가 증가하고 고인율 감소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형법 개정, 형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차별금지법을 바꿔요. 역시 이것도 보면은 거기다가 차별, 적이 또는 폭력을 공연히 조장, 선동한 사람은 징역 걸려. 그러니까 이게 차별금지법과 비슷하게 있는 거죠. 보호한 걸려서 넘기세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차별 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별 범죄. 그래가 역시 여기다가 이제 벌금, 징역형을 해요. 그래서 형법을 바꿔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요게 이제 요즘 시끄러운 종교단 사사법 민법 개정. 이걸 민법을 개정해가지고 어떤 비영리 법인을 막 허가도 취소하고 뭐 검사도 하고 이렇게 돼요. 요거는 아마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몇 번 넘기세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차별금지법. 손sol하고 정준생 두 분이 이 차별금지법을 내고요. 여기에는 성별에는 제3위성이 포함되고 성적장, 성별정수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혐오 표현도 들어가고 되고 뭐 이건 악법이라는 게 너무나 알아야죠. 넘겨주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행강행도 있고요. 뭐 소송도 지원하고 증거조서 내려서 집단소송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제가 이때 악법을 했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악법이 지금 한 50개 되잖아요. 자,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걸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법안이 어떻게 되는가? 법안이 발의하면 입법 예고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반대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 예고를 많이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임위로 갑니다. 상임위로 가면 상임위 안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고 그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전체로 갑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로 가고 그 다음에 본회의로 갑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만든 것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 아예 논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논의를 안 하는 게. 그러면 보통 이제 양당 간사가 이걸 논의할 것인가 안 할까 할 때 그때 빼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논의가 되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걸 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국회의원 숫자가 한 5명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국회에 누군지 지역구 어딘지 해가지고 우리 열심히 콧대 막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보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긴급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문자를 보내기 제일 좋습니다. 그건 전화, 문자를 전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법사위에 막 올라갔습니다. 전국에 우리 알려가지고 법사위 국회의원들한테 막 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몇 가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급할 때는 문자, 전화 좋고요. 그 다음에 전화가 제일 좋습니다. 전화 딱 해가지고 내 지역구인데 나는 지역구인데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제일 좋고요. 뭐 전화를 좀 어려워 문자를 딱 보내는데 그때 실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지역구에 있는 누구누구 옥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딱 보내면 이건 진짜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는 문자나 전화가 좋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뭐냐? 미리 친하는 게 있어요. 미리. 언제 친하는 거예요? 선거할 때. 선거 때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제일 겸손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도와주는 모습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친하게 지내고요. 그리고 미리 가르쳐요. 이런 악법들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사람이 그 어떤 특정한 상임위 소속일 때는 우리가 만나가지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잘 모릅니다. 자기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뭐 자기 상임위에 무슨 악법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가지고 설명을 해요. 근데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역구의 목사님들이 한 5명만 모여가지고 말하면 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금 자기 지역구에 있는 목사님 5명만 모여가지고 오라고 와가지고 그때 우리가 설명하면서 이거 좀 막아주세요 하고 하면은 절대로 그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면담을 추진해야 되고요. 그때 또 어려우면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미리 교육을 받고 목사님들 말씀하고 또 전문가가 직접 설명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여기 마지막, 이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이 PPT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필요하시면
저한테 명함을 달라고 했어요. 그 명함을 주면 저기 자 QR코드가 있는 명함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원하시면 하고요. 거기에 자세한 내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PPT나 뭐 거의 여러 가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제 다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